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결시킨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비핵화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비핵화라는 발언이 김정은 입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핵 확산 방지 조약에는 수직적 방지가 있고 수평적 방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은 수평적 핵 확산 방지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핵을 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관여하지 마라. 이거는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의 1948년도 이른바 국토 완정론 발언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 2천 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호부윤이 쓴 책의 132면을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운명이란 책에.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서 그 전환시대에 돌린 그 3부 책을 인용을 해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고 문호부님은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다. 없어요.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아니, 2003년 여름에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건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기무사령관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앞장을 서라 이래 요청한 일 없습니까? 글쎄요, 무슨 기무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아, 기무사가 그래 기무사령관한테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열린 우리당이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죠. 그런데 문 후보는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까? 왜 관여 안 했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상황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좀 지금 동문서답을 이 시기에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전대협 임종석 의장이 오늘 한양대학교에 있는 전대협 사무실에서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조선축전준비위원회 이찬영 위원장으로부터 국제전화를 받고 평양 축전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통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학생동맹입니다. 예, 여기 전대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대협 동지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장 선생님 오늘 만나기로 약속해 주시면서 전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전대부장 임종석입니다. 그 전달할 것이면 전달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 비행에는 좀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는
보내지 못했습니까? 예,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의는 지금 북측 대표단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도 축전 전까지 여기 어려 기대하고 예, 여기 또 기다리고 예. 꼭 좀 건강해서 국까지 투쟁해 주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부장으로 선출됐던 임종석 군은 지난 2월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으나 10달이 넘도록 검거망을 피해가며 각종 집회에 나타나거나 기습 기자회견을 가져 경찰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대협 대표자 대회 때부터 모습을 나타낸 임군은 같은 달 12일 연수대에서 개최된 현대 노동자 탄압 규탄대회를 비롯해 모두 25차례 모습을 나타냈으며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 10월 조선대생 이철규군 장례식 때였습니다. 경찰은 수배된 임군을 건거하기 위해 지난 10개월 동안 수배전단 등 유인물 177만 장을 전국에 배포하고 연인원 12만 8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으며 2계급 특징과 현상금 1,000만 원을 대걸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번번이 임군 건거에 실패해 서울시경 3부장과 충북 동경국장 그리고 성북서장 등이 징계를 당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전대협 의장 임종석 군이 오늘 아침에 붙잡혔습니다. 2계급 특진과 1,000만 원의 현상금이 내걸리고 연인원 12만 명의 경찰이 체포망을 펴고 있던 사이를 뚫고 10달 동안 각종 대학가 집회에 출몰했던 임종석 군은 검거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할 일이 많은데 부주의로 붙잡혀서 백만 학우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전대협 의장 임종석 군을 국가보안법상의 특수 잠입 탈출죄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죄목을 적용해서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대협 전 의장 임종석 군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임 피고인은 임수경 양을 평양 축전에 보낸 것은 북한의 지시가 아니라 전대협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오늘 체결한 정전협정문입니다. 당시 전쟁 당사국의 군 최고 책임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더화이가, 우리 측은 국제연합군 유엔군 총사령관인 미군 클라크 대장이 서명했는데 정작 남한은 빠져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맺으면 남북분단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협정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항의의 표시로 북한에 돌아가길 거부하던 방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전격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때 자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정전협정입니다. 올해 초 핵실험에 이어 위협적인 발언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킬 때도 이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시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한은 배제한 채 미국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고 이는 곧 북한이 더 이상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적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핵무기까지 가진 북한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등한 상대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대북 경제제재나 군사적 압박도 명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점이고 반대로 말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북한이 주변국들을 상대로 무차별한 대화 공세를 펴는 것도 결국 미국을 평화협정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속셈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북한이 다시 집중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이 평화협정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할 정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단 멈췄다는 뜻이죠. 이것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1962년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은 이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전쟁 안 하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시킨 다음에 적화통일하겠다,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쪽이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주체에 대해서 남한이 정전협정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도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백과전서라는 것을 보면은 평화협정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해치는 미군이 철수해야 평화가 온다, 평화협정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평화협정에는 남한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했었고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 의제다라는 주장을 해서 이 회담이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북한이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다라는 주장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6.25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럴 경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6.25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그런 어떤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보신 대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철강 업체들에게는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업체까지 지금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린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세아제강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공장입니다.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재작년 현지 공장을 인수한 겁니다. 다른 업체인 넥스틸도 400억 원을 들여 휴스턴 공장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휴스틸도 전남 여수공장 증설 계획을 접고 미국행을 고민 중입니다. 수입 제한 조치 발동에 놀란 가전업계도 미국 공장에 주력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에 이어 TV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고 LG전자도 오는 9월까지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정부 움직임도 긴박합니다. 최대한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면 노수도 만나고 계속 해야죠. 캐리콘이라는 상품. 건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의 당위성을 다시 강조하며 그 같은 진전 이전에 벌써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게 된 건 정말 중대한 발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들은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전국 133개 영업점 중 101개를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까지 32곳의 영업점만 남긴다는 계획인데요.
은행들이 최근 지점을 줄이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번 시티은행의 지점 통폐합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현재 지점의 80%, 즉 100개 넘게 줄이겠다는 건데 이렇게 급진적인 지점 통폐합은 전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티은행은 올해 안에 전국 133개 영업점 중에서 3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101개 영업점은 폐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티은행 지점 5개 중 4곳이 없어지는 셈인데요. 한국 SC은행이 직원 1,000명을 내보내는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제1은행은 간판을 한국 SC은행으로 바꿔 달았지만 17년 만에 다시 감원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희망퇴직을 통해 5,000명 직원 가운데 20%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전차가 2,400대, 북한은 4,300대, 장갑차가 우리 2,700대, 북한은 2,500대 비슷하죠. 예. 야포는 뭐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고, 예, 다른 장을 그러네요. 먹겠으면 뭐 북한이 한 30배 정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 육군 전력이 한 50만, 그리고 북한은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2배가 넘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많은 부분에서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북한 병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육군 전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조금 소폭 우위에 있지 않을까. 남천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연평해전 이런 것 때문에 해군 전력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자, 남북 간 해군 병력 좀 비교를 해주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전투 함정이 우리는 110여 척, 북한은 430여 척, 상륙 함정 10여 척, 북한은 260척, 뭐 압도적으로 북한이 많죠. 자, 공군력입니다. 자, 전투 인무기 뭐 460여 대, 820대 역시 뭐 저쪽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는. 수적으로 북한이 뭐 한 2배 정도가 되는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 위는 그야말로 숨을 데가 없습니다. 바로 뜨면은 레이더가 다 보이죠. 그래서 누가 더 멀리 보느냐, 그리고 누가 더 멀리 정확하게 쏘느냐, 이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평화학전, 다른 뭐 비대칭 무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육해공을 비교를 예, 하고 예. 뭐 개개인의 전투력까지 예.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군 공군은 의미 없다, 북한군 수상함은 의미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그러나 핵과 생화학 무기를 더하고 나면 나머지 우리가 전부 우위에 있었던 그 무기들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무기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앞두고 있죠. 또 핵실험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가야 됩니다. 새 정부 국방개혁의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육군과 해병대 등 지상군을 중심으로 13만 명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군 숫자도 60명 안팎 줄어들 전망인데요. 현재 63만여 명인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되 육군과 해병대에서 13만 명을 줄여야 합니다. 엊그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는 8월 15일에는 남과 북이 군비 축소에 관한 회담을 열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회담 종료 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회담에 참석했던 남측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배웅했습니다. 이어 천혜성 차관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군비 축소 회담 개최를 언급합니다. 전문가들은 북측 고위급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군축회담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끌려나온 지하철 다단법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김정은이가 짝시만하면 또 콘크리트 변화를 탁. 여러분들이 방에 잘 때면 지하철에서 뭐 인문대가 나왔는지 땅수가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북한군의 미그 19, 21, 23, 29 모든 비행기들이 다 터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상 순차라는 비행기 2대만 활주로에 있고 80대는 땅굴에 있는 거예요. 그 땅굴에 그 150m 깊이의 조종사 식당이 있었어요. 네. 김일성이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대통령하고. 네. 김일성이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력이 뭐 그다지 아직 나빠지지 않은 건데 그대로 말을 하면 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틀림없이 우리를 와서 비행기 폭격을 할 거다. 네. 그러면 걔네들 폭격 다 끝날 때까지 폭탄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쌩쌩한 비행기 그대로 나가서 공격하면 된다. 그건 제가 김일성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보여단 주력 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에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남침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땅굴 파는 기술을 배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는 북한이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쌓은 땅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tunnels stretch as far as 2 miles, as deep as 100 feet. Some are big and some are small, just 2.5 feet wide and about 6 feet at their height. Hamas builds extensive network of tunnels to strike at Israel. 탐사한 기간이 1974년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앞으로 D-Day가 되면 나올 마지막 그 지점에 그 설계대로 이제 마지막 최후에 나오는 곳이 2개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Y자로. 네. 전부 고려돼 있습니다.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땅굴. 두 번째 땅굴. 네. 이번 두 번째 땅굴 요거는 개성시에서 태령리 근처에서 파고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분계선 여기를 기점으로 해, 청량점으로 해가지고 뒤에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면 대개 한 50km 됩니다. 복내 초등학교 서울역으로 온 거, 서울역으로 온 요 선을 보면 복내 초등학교에서 공간 대개를 내놓고 하나는 바로 왔습니다. 세 개 낸 거는 20-30m 이건 창고입니다. 2m 굴이니까 싣고 들어가고 다 사람도 넣어놓고 대기하고 또는 화약이나 이런 뭐 무기나 이런 걸 곧 넣어놨다가 앞에 정령하면 뒤에서 또 연결해주고 뒤에서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성 출구에 나오는 요 지점이 되게 30m 내외로 됩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자전거로 보면 몇십 명 찾아보면 그럽니다. 지하 30m. 예, 30m. 요 지점이 30m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 지금 여기에 서울역이라든지 또는 미동초등학교라든지 또는 덕수초등학교라든지 제가 한 거는 여기에 개봉삼동이라든지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여기 청와대가 있고 이 뒤에 이제 경호 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탱크와 장갑차가 절비하게 늘어져 있고 도로를 따라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5군데 국회 특수군이 나올 구멍이 땅굴 1.5m 내지 2m짜리 이것이 여기에 파여져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여기에 비완 빵카가 있는데 이 주변에 탱크가 장갑차가 절비하게 서 있고 SA-3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요 뒤가 야산이고 여기에는 간첩으로 보이는 양봉업자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니터하는 책임자겠죠. 따라서 이곳에 경계병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룡대입니다. 계룡대에 육해공군 총장이 여기에 육군, 해군, 공군 총장이 여기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평일날이 아니니까 여기서 바로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할 겁니다. 일로 기어나오는 통로가 12개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오산 위공군기지입니다. 여기 위공군기지 서쪽이고 금강리 왼쪽에 이렇게 기갑부대가 있고 여기에서 특수부대가 기어나오고 안에서도 기어나올 겁니다. 청운중학교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청와대가 있죠. 한 300m, 500m 떨어진데도 여기에 탱크 부대가 있고 여기 야산에서 기어나올 준비가 전투보병용 땅굴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시티홀입니다. 서울시티홀은 지하 4층 여기에서
벽면을 뚫고서, 지하 주차장이죠. 벽면을 뚫고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출구 12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보다 한 10m 밑에 이 탱크가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갑차가 주둔하고 있죠. 서울시티홀 완벽하게 점령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용마산 폭포공원에도 이 산 어귀에서 특수군이 기어 나올 겁니다. 일산 구사단 정문에 엄청난 크랙이 가 있는데 여기에 탱크가 있고 이 옆에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 바로 부대 옆에는 야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군이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숲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산성 엄청난 군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가 기어 나올 것도 있고, 탱크 기어 나올 곳은 북계군 특수부대가 기어 나와서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에 산재돼 있습니다. 다음 계룡대 3군 본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야산이 있는데 야산에서 특수군이 나와서 보호하고 기어 나올 겁니다. 경복궁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청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1단약장에 있는 신탄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 국립서울현충원, 여기 탱크가 기어 나오는 구멍 옆에는 특수군이 먼저 기어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다 있습니다. TBM은 60년대 말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요? 스웨덴에서.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사갔느냐 도대체. 그때 말 들어보니까 시즈 직원이 와 있다고 그래요. 그 회사가 북한에다가 TBM을 파는 직원이 와 있다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약 100, 지금 불확실한데 120여 개를 팔았다 이렇게 말해요. 스위스 회사 직원이 네. 북한에? 네, 스웨덴 회사 직원이? 네, 120여 개를 팔았다. (1950년 7월 18일부로) 전원 전방으로 배치될 것이다. 진성아! 진성아! 우와!